자, 볼게요. 개념편 71쪽이고 오늘은 로그 함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수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제 지수를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낸 거를 지수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로그 함수는 반대로 뭐겠어? 로그를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맨 위에 윗줄 보면은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공수 2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를 갖는다. 기억나세요? 네. 그 이유가 뭐였죠? 그 y값 하나당 x값 하나를 가져야지만 걔네 둘이 역함수로 바뀌었을 때 자리가 바뀌면서, 그쵸?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네. 우리 지수를 로그로 바꿀 때 요거 이렇게 지수 함수라고 칠게요. 로그로 바꾼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한다 라고 치면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x는 a의 y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때 보통 x는 이라고 안 하고 y는 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로 바꿨을 때 표현을 조금 더 y는 이라고 나타내려면 지수를 로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a의 y제곱을 y는 로그 a의 x제곱이다 라고 바꾼 게 바로 로그 함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지수 함수에서 그 조건이 있었죠? 뭐 x가 뭐보다 크다, y가 뭐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수 함수의 정의역이 로그 함수의 뭐가 돼? 치역이 되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치역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헷갈리지 않으면 로그 함수의 성질은 지수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도 로그 함수고 로그 함수의 역함수도 지수 함수다. 서로가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서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건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 형태로 y는 로그 ax라고 하고, a는 여기서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a는 1이 아니어야 한다. 요거 밑조건이죠. 그래서 밑조건을 이렇게 항상 붙여놓고, 요것도 두 개로 나뉩니다. 우리 지수함수에서 밑을 두 개로 나눴었잖아요.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얘도 똑같아요. 로그 함수도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가 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요거 그러면 지수함수를 먼저 그려보고 여기서 y는 x를 대칭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수함수는 항상 무슨 점을 지났었지? 0,1을 지나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었죠. 요게 y는 ax예요.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잖아. 그럼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게 로그 함수겠죠. 그러면 원래가 0,1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역함수로 바뀌면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그렇죠. 항상 1,0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1,0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y는 로그 ax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칭하고요. 아까 요건 설명했던 거.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가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지수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지수함수도 마찬가지 0,1을 지나면서 얘는 감소해요. 그쵸? 그러면 y는 x제곱에 이렇게 x축에 점근선을 가지면서 y는 ax가 감소함수로 그려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도록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이것도 몇 컴마 몇을 반드시 지나면서 1,0을 반드시 지나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만나겠지? 교점이 y는 x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에 있게
y는 로그 ax가 된다. 요거는 감소 함수예요. 자, 지금 역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려봤는데, 그럼 성질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성질.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정의역, 치역부터 한번 해볼까? 정의역은 지수함수의 치역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x는 뭐다? 0보다 크다.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실수 전체다.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난다? 1,0. 지수함수는 0,1이었다면 로그 함수는 1,0을 지난다. 실제로 우리 진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값은 항상 0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점근선은 뭘까요?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뭐였어? 무슨 축? x축이었어. 그러면 역함수로 바뀌면은 반대로 얘는 점근선이 y축이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에 점근선은 항상 y축이다. y축은 식으로 쓰면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필수로 알아야 하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걸 했었죠. 평행이동. 자, 지수함수에서도 그랬듯이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a의 값이 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계속 증가했던 거는 평행이동을 해도 증가하고, 원래 감소했던 애는 평행이동을 해도 감소하고, 그쵸? 대칭이동이 아니니까. 그럼 평행이동은, 자, x를 p만큼, y를 q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x의 값을 값이 아니라, x를 x-p로 치환하고, y를 y-q로 치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y는 로그 ax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그렇지. 더하기 q까지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얘가 1,0을 항상 지난다라고 했어. 그럼 요거는 무슨 점을 지나야 돼요? 1에다가는 p를 더해주고 y는 q를 더해주고, 그래서 1 플러스 p, q를 지나야 한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항상 몇이었고? x축? 원래가 y축이었다면은 요게 평행이동을 하면, 그러니까 y축은 x는 0이잖아요. 그래서 x값만 p만큼 변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점근선은 x는 p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 볼 건데, 대칭이동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다라고 책에 써져 있는 거는 어차피 그냥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가 되는 거, 요거는 크게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x축, y축, 원점 이렇게 세 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축 대칭이동을 했어. 그럼 무슨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y로 바뀌면 지수함수랑은 조금 달라. 요게 로그 a에 x에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y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로그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진수에 뭘로 올려줄 수 있었죠? 지수. 그쵸? 그러면은 로그 a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로그 a의 x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 거니까 그냥 요거는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그러면 그냥
둘 다 바뀌는 거니까 y는 로그 a에 자 이제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건 y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고 그 다음에 x축은 역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이렇게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식 변형은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부호만 어떻게 바꿔서 식 정리만 잘 해주면 로그 함수 될 거고 72쪽 넘어와서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풀어볼게. 우리 역함수 구할 때 그냥 y는 x 자리 바꾸잖아.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일단 y 플러스 1은 2에 x 플러스 3 해서 우변에 있는 지수함수 요 항을 하나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랑 y 자리를 바꾸면 x 플러스 1은 2에 y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y 플러스 3에 대한 로그 함수를 식을 쓰는 거죠. 그럼 뭐야? y 플러스 3은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이제 최종 y는으로 바꾸면 로그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로그 2의 x에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요거 넘기면 y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니까 x랑 y 자리 바꾸면 불러봐. x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y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제 얘를 봐봐. 아까는 지수 함수였기 때문에 로그 함수로 바뀐 거야. 이번엔 로그 함수의 역함수잖아. 그럼 뭘로 바뀌어야겠어? 지수 함수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3의 x는 y-2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y는으로 바꾸면 3의 x-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됐습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점근선이랑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두 개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은 사실상 평행이동 그래프는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 자 1번 보세요. 원래는 무슨 그래프였겠어? y는 로그 2의 x라는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였겠지? 근데 걔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 무슨 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y축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근데 1,0을 지나던 점이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0,1을 지나요. 맞아? 그리고 원래 여기 x는 0이었던 점근선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여기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증가하게만 요렇게 그려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조금 졸리니? 자, 2번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평행이동 했어. 근데 x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x가 있다는 건 대칭이동을 한 거야. 무슨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한 거예요. 그럼 y축 대칭이동 하기 전에, 원래 하기 전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이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대칭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칭이동 하기 전에 원래는 1,0을 지나야 돼요. 근데 플러스 3이니까 1,3을 지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근데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감소하면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로그 함수가 그려지면 된다.
자, 필수 3번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을 때의 식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그냥 문제의 순서 그대로 가세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요걸 먼저 써. 그러면 x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y는 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 대칭 이동해야 된대. x축 대칭 이동하면은 뭐의 부호가 바뀐다?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Y축 대칭이동. 아, 내가 뭐라 했어? X축 대칭이동. 저 x축이라고 했어요? x축 대칭 이동이 아니라 y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마. 요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x라는 문자만 바뀌는 거야. 그쵸? 그래서 대칭 이동하면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식이 y는 로그 3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한꺼번에 딱 로그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를 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 상수항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둘이를 곱하려면 똑같이 로그 형태여야 되고 로그의 밑이 3으로 같아야 돼. 맞아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로그 3에 3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로그 3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쓰면 나왔네. a는 마이너스 3, b는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되죠. 3-3번의 그림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원래의 점근선이 여긴데 요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b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무슨 점을 지난다? 0,1. 그렇죠. 여기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얘 하나, 얘 하나.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로 딱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먼저 써줘요. 자, 식.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3이 되고 b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플러스 b가 돼. 근데 여기서 0,2를 지나야 되니까 0, 2 이렇게 대입해주면 2는 뭐야 이거? 로그 3에 3 뭐야?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b가 몇인 거예요? 1인 거예요. 그래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을 더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3분만 쉬고 다음 거 할게요. 산소 보충. 자, 필수 4번 볼게요. 우리 필수 문제 4번은 역함수 배울 때, 공통수학 2에서 역함수 배울 때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쵸? 내가 막 중요하다고 했던. 기억나?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쭉 구워져 있고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x좌표랑 y좌표를 표시를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a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게 b가 되고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게 c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랑 b랑 c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로그가 얘가 몇 컴마 몇인지, 얘가 몇 컴마 몇인지, 얘가 몇 컴마 몇인지 걔만 표시해주면 되죠.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그 다음은 b, a. 그 다음에 얘는 c, b.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이 1을 가지고 나머지 문자들을 다 값을 구해줘야 돼요. 자, 1번부터 갑시다. a, 1 대입하면 1은 로그 2의 a다. a 몇입니까? 2예요.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해서 2는 로그 2의 b다. b 몇이에요? 4. 그럼 여기다 4 대입해서 4는 로그 2의 c다. 그러면 c 몇이에요? 10
6이다. 너무 쉽죠? 그래서 A, B, C 다 더하면은 답은 22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5번에 1번, 2번은 로그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 비교인데, 자, 요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로그 할 때 했었어. 뭐를 통일해라? 로그의 밑을 통일해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무난한 게 밑을 2로 맞춰주는 게 그나마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숫자 2는 로그 2의 몇입니까? 이렇게 맞춰주고요. 요거는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4잖아. 4가 2가 되려면 2에 제곱해가지고 여기에 24에 2분의 1제곱으로 바뀌어야 돼요. 맞아? 그러면은 로그 2에 루트 24 이렇게 써지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밑 중에서 진수 중에서 제일 큰 게 가장 큰 거고 제일 작은 게 가장 작은 거겠죠? 그래서 로그 4.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래서 그 다음 게 루트 24. 그 다음 게 로그 2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3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있는데 3분의 1로 맞춰볼게요. 아까는 밑이 2였기 때문에 증가했고요. 지금 3분의 1은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럼 감소하겠죠. 그래서 진수가 더 큰 값이 제일 작아지는 거야. 반대로.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뭘로 바꿔야 될까? 자, 순서대로 가보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3분의 1의 4가 되고요. 자, 요거 아까 했었네.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2분의 1제곱이 되지? 그래서 뭘로 바꿔요? 로그 3분의 1에 루트 12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역수로 3이 된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이 제일 작은 거야. 자, 요거는 얘는 루트 16이고 얘는 루트 10이고 얘는 루트 9니까 요게 제일 작네? 그럼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 작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지 맙시다. 자, 또 나왔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대 최소까지만 하면 끝나요. 필수 예제 6번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얘도 x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러면 로그 3의 2x 플러스 1인데 1부터 4까지래. 그럼 그냥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가 뭐 평행이동을 했든 뭘 했든 그냥 대강 그렸을 때 밑이 3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 그쵸? 근데 거기서 1부터 4까지라고 했다는 거는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4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그러면 1과 4를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해서 자, 최소값 x에다가 1 대입해요. 그러면 y는 로그 3의 뭐야? 2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로그 3의 3이네? 그래서 값이 1이 되네요? 얘가 최소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최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4 대입해. 그러면 로그 3의 몇이야? 4 대입하면 9가 되네? 그래서 로그 3의 9는 2네. 2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1, 얘가 4,2 해서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지수에 2차 함수가 있으면은 치환을 해서 t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대입하면 y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였죠? 똑같습니다. 로그도 진수에 이렇게 2차 함수 형태가 있다. 그러면은 먼저 t로 치환을 해요. 얘를 t로 치환. 그러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이렇게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때 x의 범위가 2부터 5까지인 거잖아. 그럼 일단 그려봐. 그려봤을 때 꼭지점이 3,2가 되고요. 2부터 5까지면은 요 사이에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대는 여기 있네. 최소는 꼭지점이네. 해서 꼭지점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는 5 대입해서 2의 제곱 4 플러스 2 하면은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거는 y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t의 최대 최소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는 이 t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한 게 최소.
그죠? 왜냐면 얘가 증가함수니까. 그리고 6 대입한 게 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의 최대값은 로그 2의 6. 그냥 계산 안 되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최소값은 로그 2의 2니까 1. 이렇게 써야 답인 거죠. 얘만 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지수 이렇게 2차 함수 있으니까 t로 치환하면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플러스 8이 되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래요. 그럼 얘도 그려. 이렇게 그려서 2,8인데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요 값이 최소값, 요 꼭지점이 최대값. 그쵸? 그럼 최대는 몇? 최소는 몇?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그쵸?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t의 범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줘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감소함수겠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t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돼? 8을 대입해야 되고 최대값을 구하려면 4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를 먼저 구하면 최대는 4를 대입한 거네.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4가 몇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로그 2분의 1의 8이 몇인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해서 최대 최소 이렇게. 자, 7-2번. 자, 내가 왜 이 7-2번을 풀어보자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돼, 얘들아. 수험생의 기본 자세,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왜 이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너네가 느는 거야, 실력이. 봐봐, 아까랑은 다른 점이 x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얘 로그잖아요. 로그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로그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진수 조건. 네, 진수 조건입니다. 밑은 어차피 숫자기 때문에 상관없고 진수 조건을 무조건 써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진수 조건을 통해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그럼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끼리 곱했더니 로그 2에 뭐 나왔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 맞나요? 그쵸?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가 3부터 5까지일 때 이 로그 함수 아까처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16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t의 범위가 몇부터 몇이다? 그거 안 했잖아. 그래프 안 그렸잖아. 오. 얘가 4,1이라서 3부터 5까지 하면 이거 두 개 똑같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1은 포함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 대입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t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만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은 못 구해요. 요게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최대값이냐. 그럼 일단 최대값 먼저 구해볼까요? t에다가 1 대입하면 로그 2의 1 몇이야? 네? 그냥 로그 2의 1이네. 그 다음에 a를 구하면은 자 a는 뭐였어 아까? 그렇죠. 우리가 t가 1이라고 구해준 이유는 x가 4기 때문에. 그래서 a가 4일 때 최대값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두 개 더해서 답은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치환해서 푸는 거겠죠? 1번 먼저 볼게.
정의역이 1부터 8까지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로그 2의 x가 반복되는 형태의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고 y는 t제곱에다가 자 진수의 제곱 있으면 이 2를 앞으로 빼올 수 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로그 2의 x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t라고 치환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 여기다 다 로그 2, 로그 2, 로그 2 씌우면 t의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예요?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t-1의 제곱에다가 1이니까 그래프 그려. 1,1 0부터 3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에요? 최대값은 얼마 대입해야 돼요? 3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3 대입하면 최대값 몇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는 5, 최소는 1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2번은 산술기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봤을 땐 산술기하를 씌우기 좀 어렵게 생겼지만 잘 봐봐. 로그를 잘 봐봐. 이 두 개를. 그럼 얘는 밑이 숫자고 진수가 x야. 근데 그 다음 거는 밑이 x고 진수가 숫자야. 그러면은 625는 몇에? 5에 4제곱이기 때문에 이 4를 앞으로 보내줘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5의 x 플러스 4 로그 x의 5로 바꿀 수가 있고 요거 밑 변환 공식으로 x랑 5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은 역수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그 5의 x 플러스 로그 5의 x 분의 4로 바꿔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산술기하 쓸 수 있지. 왜? 두 개 곱하면 얘 날라가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산술기하를 써주면 얘가 4가 되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 최소값은 4다. 이렇게. 근데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x가 몇일 때 최소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뭐라 그랬어? 산술기하 평균 공식 쓰기 바로 직전에 있던 요 식에서 얘랑 얘가 얘가 같을 때가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로그 5의 x랑 로그 5의 x분의 4가 같다라고 했을 때 뭐 x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x를 실수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형태만 주겠죠.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도 끝났고 다음 시간에 로그 방부등식 하면은 1단원, 대단원이 끝나는 거야. 네. 너무 수고했다.